오늘 저희가 얘기를 할 게 코로나로 인한 베트남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신흥국 중에서 그래도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국가들 중에 하나일 건데, 올해 그래도 마이너스 성장이 많은 국가들 중에서 2.7% 정도 성장이 예상되는 것만큼 베트남이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영향이 없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분야에 계시는 전문가분들께서도 느끼시는 체감하는 온도가 다르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자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첫 번째로는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업체 설립이나 이런 거를 담당을 하시는 만큼 되게 실감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주윤 변호사님은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 때뭐 신규 진출하시는 법인들이 상당히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많이 진행했었지만, 올해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적극적인 투자 결정을 하는데 많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시고, 직접 오셔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이제 그런 어떤 업무의 흐름이 좀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 변화를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은, 작년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부동산 투자 개발 쪽이 가장 상황이 있었던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이에 이제 상반기에 봤을 때는 이제 수입이나 유통 부분이 좀 많이 활성화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쪽, 서비스 업종도 이제 많은 그 문의가 있었고 진행이 있었는데요. 또 하반기에는 이제 IT 쪽 인력 사업, 그런 유학원이나 그런 아웃소싱 업체들에 관련 인력 사업들, 또 중국에서 이제 많은 제조 공장들이 이제 베트남으로 이제 이전하고 진입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정체되어 있고,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대규모 프로젝트, 빅 건물이라든지 부동산 투자 개발에 대한 M&A 등등의 그런 부분이 다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내수 관련된 내수 식음료, 생필품, 유통 이런 부분은 오히려 어느 정도 소폭 증가한 상황이긴 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회계 쪽에서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윤석 부장님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계시나요? 예, 5월 중순쯤에서 1분기 실적이 이미 발표가 되었었는데, 한국의 실적, 연결 실적을 가지고 추산할 수 있는 베트남의 상황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업계가 마이너스 성장 혹은 성장폭이 굉장히 둔화된 형태로 있고요. 특히나 이미 많은 분석자를 통해서 보셨듯이 크게 호텔업, 여행업, 그리고 항공업 이런 업계들은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크게 남부에서 이제 미국 시장을 두 대상으로 하고 있는 봉제 업체들이 어려움이 많이 띄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마스크 오더 그리고 방호복 오더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으면서 한 7월 정도까지는 오더를 그냥 연령해 가시는 그런 형태들이 좀 많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반대로 타 국가의 생산 거점이 약간 문제가 생기면서 오히려 반대 수요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가전제품 쪽에 부품 수요나 혹은 전자 수요, 전자업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생산량이 반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생산 라인을 증대시키는 그런 형태들이 취해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타격을 받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도 그의 이제 예외 사항이 아니어서,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어려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지원책들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특별히 부가세 그리고 법인세를 납부 연기해주는 납세 기한 5개월 연장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항공업계 그리고 여행업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보험 납세를 5개월 정도 연장해주는 그런 연장책도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서 해고 또는 무급 휴직된 개인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최근 이제 워낙 많은 어려운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2020년 그 법인세 전체 계산을 할 때 법인세 30%를 감액하는 것들로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저번 주에 됐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매출 2천억 동 이하의 기업들이 그 법인세를 20%에서 17%로 감소하는 그런 형태의 혜택이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베트남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좋은 방향을 보이고 있는 업종이 이제 의료기기 쪽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 일단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베트남 의료기기 시장은 베트남의 높은 경제 성장률하고 9,700만 이상 되는 인구 그리고 소득 수준의 향상 그리고 베트남 정부의 의료 서비스나 의료 시스템 강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요. 2023년까지 연 9.5% 정도 상승을 해서 약 20억 달러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베트남의 의료 장비 생산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가지고 약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뭐 의료용 소모품이나 병실용 가구 등 한정된 부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향상이 됐고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최근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마스크나 리필 장갑 등 관련해서 수요가 폭증을 해서 관련해서 이제 공급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그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비를 증설하거나 뭐 신규 투자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인 수요 증가분 이런 걸 잘 감안을 하셔서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문제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물류 쪽에서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물류, 베트남 물류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이전에 이 물류라는 이 시장 자체가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시장이다 보니까 코로나19 이전에 발전하는 베트남 경제 속도에 맞춰서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었는데 이 코로나19 이후에 상당히 이제 물류 시장도 위축이 된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세계적인 팬데믹 이후 그래서 4월부터는 통계적으로 수출입 물량도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고 그리고 그 국경 폐쇄가 있었던 그 시점부터는 특징적으로 그 베트남 내 관광지 쪽에 이제 유통 물량도 많이 빠지긴 했고 그리고 사회적 격리가 시행됐었던 그 시기 동안에 전국 그 베트남 전국의 그 유통 물량 전체적으로 이제 다운이 됐다가 아직은 다 회복이 되지 않은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코로나19에 의한 그 타격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걸 좀 구분해서 보면은 배송 쪽 관련해서는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으로 다운이 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특징적으로 이 배송이 안 되다 보니 물류의 흐름이 느려지다 보니 창고에 대한 수요는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상온 창고뿐만 아니라 저온 창고, 냉동 창고에 대한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 수요에 의해서 좀 일시적으로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차피 그 냉동 창고라는 부분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냉동 창고를 필요로 하는 물량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고 이게 굉장히 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 흐름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 화주사들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니 일단은 그 채권에 대한 이슈도 생길 수도 있고 일단은 화주사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철수하거나 이런 그 고객사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런 흐름들 일시적으로 발생했던 이 흐름들이 천천히 해소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관광업계와 더불어서 부동산, 리테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타격을 입은 업종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신지민 대표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여러 업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저는 더 컸다고 보입니다.
제가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저희가 통계를 이제 집계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부분들인데, 그러한 영세업자들이 주로 많이 분포되었던 업종이 사실 송매업이라든지 그런 요식업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그러한 이제 업종들이 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사업장들이 주로 판매 시설들입니다. 실제 여러분 다녀보시면 많이 보셨겠지만 길거리에 있는 그 리테일 시설들이 이제 공실들이 많이 발생했고, 그러한 시설들의 대부분들이 다 이제 요식업종 또는 리테일들이었던 그 판매 업종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 이제 그 판매 업종들이 임대료 가격은 많이 좀 하락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외에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의 업군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업무 시설, 그리고 이제 공단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수요자들이 주로 이제 기업들로 많이 구성되기 때문에 실제 이제 가격의 변동을 줄 만큼 그런 수요들이 움직였다고는 아직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상업용 부동산의 그 가격 변동에 대해서 이제 요약해 보면 리테일 판매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하락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그 업무 시설과 그 공업 시설에 대해서는 가격이 2019년 하반기의 수준으로 계속 보합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